어느 평범한 저녁이 느리게 기울어 갔습니다. 이른둘의 정길 씨는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바삭거리는 과자 봉지가 느슨하게 쥐어져 있었고, 옆 탁자에는 차갑게 김이 서린 콜라 한 캔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불빛은 드문드문했지만 집안의 조명은 따뜻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도 무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의 간식쯤은 괜찮겠다고 스스로 안심했습니다. 다음 과자를 집어 입에 넣으며 손가락은 익숙하게 리모컨의 채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범해 보이는 선택들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계단처럼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계속될 거라는 믿음은 오랫동안 그를 지켜주는 덮개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경고를 가려버리는 두꺼운 커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편안했지만 조금씩 몸의 신호를 놓치게 만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최근에 고령자 생활상을 떠올렸을 때 마음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았고, 초가 공식품이 식탁에 오르는 빈도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뒤로 미루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사무적인 표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얼굴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웃의 이름이 떠올랐고 가족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그 표 속에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진료실 공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진료 기록을 한 장씩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혈당 수치는 이전보다 높아졌고 혈압도 경계선을 지나 위험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의자 끝에 앉아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이 조용히 쌓일수록 증상은 드러나지 않은 채 진행되기도 한다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병이 그렇듯 보이지 않는 동안 이미 몸 안에서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피해야 할 7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익숙함 때문에 위험을 느끼지 못했던 일들, 잠깐의 편안함 때문에 미뤄두었던 선택들, 그 작은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길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의 작은 선택을 다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동네 노인회관의 오후는 대체로 고요했습니다. 의자는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어르신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TV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목소리는 시끌벅적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멈춰 있는 듯 조용했습니다. 가끔 누군가 가벼운 기침을 했고 바닥에서 의자 다리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몸을 크게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운동이 부족했을 때 몸은 먼저 균형을 잃었습니다. 다리는 쉽게 무거워졌고 계단은 점점 더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잠이 얕아졌고 식욕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흐릿한 변화는 대개 사소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으니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조금씩 굳었고 근육은 얇아졌으며 관절은 유연함을 잃었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마주쳤던 이른의 박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시작한 뒤
어느새 3년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숨이 가빠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15분이 되었고, 한 달이 되자 30분이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일시간을 천천히 걸어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덜했고, 밤에는 잠이 더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어제의 작은 걸음이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초가공식품에 손이 쉽게 가는 일이었습니다. 주방에 불이 켜졌고 칼과 도마가 잠깐 마주쳤습니다. 순자 씨는 라면을 냄비에 넣고 물을 맞췄습니다. 햄몇 조각과 달걀 하나가 들어가자 냄비에서는 금세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간편했고 맛은 선명했습니다. 장을 크게 보러 나가기가 번거로운 날, 요리를 길게 하기 어려운 날, 이런 음식은 빠른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릇을 비우는 속도는 빨랐고 씻어낼 설거지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편리함의 뒤쪽에는 보이지 않는 부담이 붙어 있었습니다. 짠맛과 단맛의 균형이 무너졌고 익숙한 바삭함은 입맛을 자극했습니다. 몸속에서는 소금과 당이 여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 능력은 과거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양이라도 부담은 크게 남았습니다. 달고 짠 음식이 자주 식탁에 올랐을 때 혈압은 조용히 올라갔고 혈당은 작은 계단을 하나씩 더했습니다. 가공식품 속 첨가물은 입안에서는 편리했지만 몸속에서는 염증 반응을 높였습니다. 면역력은 쉽게 흔들렸고 피로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반대로 손이 조금 더 가더라도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식사는 몸의 리듬을 안정시켰습니다.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혀끝의 취향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건강검진을 미루는 태도였습니다. 영수 씨가 우편함에서 꺼낸 국가건강검진 안내문을 한동안 바라보다 서랍 속으로 밀어 넣었을 때 마음에는 여전히 괜찮다는 생각이 자리했습니다. 병원을 가면 괜히 걱정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한번 검사를 받으면 오히려 병이 생길까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검진은 병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문제를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건너뛰는 사람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 기회를 놓쳤습니다. 알고 나면 두려움이 줄어들었고 모르면 막연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검사는 불편했지만 짧게 끝났고 결과는 다음 선택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치가 조금 높다면 생활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약이 필요하면 적절한 용량으로 조절했습니다. 그 작은 조정이 몇 해 뒤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수면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새벽 2시에 방 안은 고요했지만 침대 위의 스마트폰 화면은 밝게 빛났습니다. 기철 씨는 동영상이 끝나면 다음 영상을 눌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속 이야기들은 쉽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의 빛은 눈을 각성시켰고 귀로 들어온 자극은 뇌를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려고 누웠지만 잠은 멀어졌고 아침은 묵직했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수시로 밀려왔고 저녁이 되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지만 몸이 원하는 휴식은 여전히 충분했습니다. 깊은 잠을 통해 뇌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정리했습니다. 수면이 얕아지면 정리의 속도는 떨어졌고 다음 날의 집중과 기분은 흐려졌습니다. 규칙적인 잠자리를 만들었을 때 몸은 금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고 조도를 낮췄으며 밤에는 방을 조용하게 유지했습니다. 낮 동안의 가벼운 걷기는 잠의 깊이를 도왔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과음과 흡연이었습니다. 경로당 한쪽 자리에서 소주잔이 천천히 비워졌고
담배 연기가 얇은 막처럼 공중에 깔렸습니다. 오랜 친구들의 이야기는 흘러갔고 웃음소리는 간간히 터졌습니다. 젊은 날부터 이어온 습관은 손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의 해독 능력은 서서히 낮아졌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다음 날의 회복은 더뎠고, 같은 계비를 피워도 숨은 더 차고 기침은 더 깊어졌습니다. 과음은 간과 위를 거칠게 만들었고, 흡연은 폐와 심장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의 반복이 한 점으로 모였을 뿐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명자 씨의 저녁 식탁은 깔끔했지만 앉은 자리의 온기는 가벼웠습니다. 반찬 몇 가지와 따뜻한 밥이 있었지만 혼자 먹는 식사는 맛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정막을 덜어주었지만 대화는 화면 속에서만 오갔습니다. 아이들은 멀리 있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새 하루 동안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은 날이 생겼습니다. 그런 날은 마음이 더 작아졌습니다. 창문 너머의 하늘은 여전히 넓었지만 마음의 창은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이 외로움을 누그러뜨렸고 함께 나눈 한 끼가 식탁의 맛을 바꿨습니다. 작은 모임은 발걸음에 리듬을 주었고 웃음은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고립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도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집 앞의 평상에서 이웃과 잠깐 앉아 햇살을 나누는 일만으로도 오후의 기분은 바뀌었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미루는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일은 특히 내일로 미루기 쉬웠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시작하겠다고 생각했고 바쁜 일이 끝나면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쉽게 오늘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문턱 앞에는 늘 새로운 이유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기까지는 결심보다 환경이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운동화를 꺼내 두었을 때, 취침 시간을 알리는 알람을 설정했을 때, 물병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을 때 행동은 쉽게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정밀 검진의 날로 이어졌습니다. 정길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그의 얼굴은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혈당 수치는 당뇨 기준을 넘어섰고 혈압은 높은 단계에 올라 있었습니다. 간 수치도 정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심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건강은 있을 때 소중함을 느끼기 어려웠고 잃고 나서야 확실하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매일의 작은 방심이 겹겹이 쌓여 어느 날 커다란 결과가 되었습니다. 마음은 후회로 가득해졌고 몸은 피로로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늘이 남아 있었고 다음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병실의 밤은 길었습니다. 정길 씨는 환한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과자를 먹던 시간, 건강검진 안내문을 서랍에 넣던 순간, 가족들의 권유를 가볍게 넘기던 장면이 차례로 스쳤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귀찮게 느껴졌는지 마음이 아릿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한 가지만 먼저 바꿨더라도 지금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표정을 숨겼고 손자는 작은 손으로 그의 손등을 꼭 잡았습니다. 침대 곁의 의자에는 걱정과 응원의 기운이 동시에 앉았습니다. 정길 씨는 미안함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건강 관리가 소홀했던 탓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짐을 얹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빛 깊은 곳에서 결심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번에는 작게 시작하되 끝까지 가보겠다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꾸준함이었습니다. 몸은 정직하게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며칠의 선택이 몇 달의 변화를 만들었고, 몇 달의 꾸준함이 몇 해의 안정을 쌓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로프로 만든 매트 위에 길게 누웠습니다. 공기는 서늘했지만 햇살은 부드럽게 따뜻했습니다. 정길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퇴원 이후 달라진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가 권한 대로 처음에는 5분을 걸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10분으로 늘렸고 일주일 뒤에는 20분이 되었습니다. 발 뒤꿈치는 땅을 정확하게 디뎠고 팔은 리듬에 맞춰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걸음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의 호흡도 정돈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든든했습니다. 동네 공원에는 비슷한 시간에 나오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짧게 나눴습니다. 어느 날은 김 씨 부부가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다음에는 박 할머니가 합류했고 이웃집 어르신도 자연스럽게 걸음에 섞였습니다. 이야기는 길지 않았지만 정겨웠습니다. 손자 이야기가 나왔고 텃밭의 상추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자랑도 이어졌습니다. 아침 공기는 밝아졌고 웃음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함께 걷는 일은 걷기의 시간을 훨씬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방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냉동실에서 자주 꺼내던 식품 대신 싱싱한 채소와 제철 생선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알려준 방법대로 삶고 무치고 구웠습니다. 나물의 향은 은은했으며 생선 구이의 살은 촉촉했습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졌지만 며칠이 지나자 재료 본연의 맛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입맛은 거칠게 자극하는 맛보다 담백한 균형을 다시 배웠습니다. 식탁 위의 물컵은 규칙적으로 채워졌고 과일은 작은 접시에 조금씩 담겼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이제 달력에 표시된 중요한 일정이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깨끗했고 대기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검사 과정은 불편했지만 짧았습니다. 결과를 설명하던 의사는 이전과 비교해 수치가 조금씩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지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루의 리듬은 점점 탄탄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산책 모임이 있었고 점심 후에는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었습니다. 한 판이 끝나면 서로의 술을 가볍게 칭찬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웃음으로 닿았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텔레비전만 바라보던 시간은 짧아졌습니다. 사람과의 교감은 마음의 온도를 높였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그는 화면을 일찍 껐고 침실의 조명을 낮췄습니다. 취침 1시간 전의 고요는 잠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습관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이 둥글게 앉았습니다. 강사는 혼자서 시작하면 오래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함께하면 습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의 목표를 한 장의 카드에 적어 서로 나누었습니다. 정길 씨는 하루 7,000보 걷기, 가공식품 줄이기, 밤 11시 이전 취침을 적었습니다. 카드를 맞교환하자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옆 사람의 목표를 응원하는 일은
자신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서 잠시 멈춰 심호흡을 했습니다. 숨은 천천히 들어왔고 천천히 나갔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괜찮다고, 오늘도 잘하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조용히 차올랐습니다. 과거의 후회는 뒤로 물러났고 현재의 성장은 눈앞에 또렷했습니다. 화면에는 간결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예방은 최고의 치료였습니다. 건강은 한 번의 큰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두 손을 비비며 몸을 데우는 노부부의 모습이 이어졌고 손자와 산책을 나선 할아버지의 걸음이 따뜻하게 담겼습니다. 경로당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어르신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장면들은 길지 않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한 가지를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시청자의 마음에도 천천히 싹텄습니다. 이어서 화면 하단에 오늘의 선택이라는 작은 체크박스가 떠올랐습니다. 20분 걷기, 물 6에서 8컵, 밤 11시 이전 취침, 초과 공식품 대신 최소한 접시, 금연과 절주 선언, 안부 전화 한 통, 검진 예약 잡기가 차례로 나열되었습니다. 리스트는 단정했고 단 한 가지라도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가벼웠습니다. 망설임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첫 칸에 체크 표시를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 카드 7장이 화면 중앙을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운동 부족과 장시간 앉아있기에서 벗어나 매일 최소 20분에서 30분은 걸었습니다. 초과 공식품과 과도한 당, 나트륨을 줄이고 집밥과 채소,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건강검진과 치료를 미루지 않고 1년에 한 번 기본 검진을 챙겼고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잠을 고쳤고 취침 1시간 전에는 디지털 기기를 끄고 방해 조도를 낮췄습니다. 과음과 흡연을 멈추기 위해 주변의 도움을 연결했고 상담 창구와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하루 한 번은 대화를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작은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미루는 태도 대신 오늘 한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요약은 명료했고 마음의 두려움은 줄어들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공원 산책로 위로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정길 씨는 이웃들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웃음이 자연스럽게 번졌고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푸른 잔디와 나무 사이로 길게 열린 산책로가 시야를 채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멀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평안을 만듭니다. 함께 걷는 길은 지금도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